안녕하세요. 여관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용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 추울 때 많이 먹는 귤, 네. 그리고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이제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귤하고 견과류가 좋긴 하지만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떨 때 안 좋은지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추운 겨울 같은 경우 음식 보관에 이게 방심하기 오히려 쉬워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쌀쌀하니까 뭐 크게 문제 있겠나. 문제가 이제 곰팡이가 네. 귤하고 견과류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곰팡이만 부위만 걷어내고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그냥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런 적 있거든요. 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아깝다고. 주로 이렇게 귤이 쌓아놓잖아요. 그게 뭐 떨어뜨리지 않고 붙어 놓잖아요. 뭐 여기 부산이니까 네. 봉다리 안에다가 봉다리 안에 이렇게 같이 해서 한 개씩 꺼내 먹든지 네. 아니면 바구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쌓다 보게 되면 표면이 붙어져 있는 그 부분에 곰팡이 생길 그렇죠. 때가 많잖아요. 눈에는 일부분이 보여도 이게 속 깊은까지 이게 균사가 이렇게 다 스며들 수가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 빨리 독소가 이게 몸에 들어가게 되면 네. 두드러기 같은 거 등의 알러지 같은 이게 증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특히 이제 호흡기라든지 네. 간이나 신장, 신진경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 곰팡이 독소가. 그래서 이제 귤이 생각보다 보관이 어렵대요. 보통 낮은 온도 한 5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네. 겹치게 되면 수분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붙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싸서 네. 따로. 네네네. 이런 보관할 식으로, 때는 보관할 신문지에 때. 싸서 따로따로.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하면 좋다 그럽니다. 아,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한 2주 안에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그렇죠. 빨리 먹는 게 낫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겹쳐 놔둘 때 수분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렇죠. 2주 안에 빨리 되도록이면 더 전에 다 보통 먹어야 이제 귤을 되겠네요. 냉장고라든지 그게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귤 같은 거는 이게 바깥에 이게 실온에다가 이게 보관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귤이 또 냉장 보관해도 서로 이렇게 맞다 놓으면 또 그거 안에서 수분 생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먹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먹으려면 좀 떨어뜨려 놓고 낱낱이 포장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귤이 사실 몸에도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네. 비타민 C도 그렇지만 그렇죠. 귤이 몸속에 있는 중급성도 이렇게 줄여주게 되고 특히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네네. 우리 껍데기를 이렇게 까보게 되면 하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얀 실 같은 거. 그게 이게 알베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알베도? 알베도라는데 이게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건강해 해주는 성질이 있고. 그럼 너무 벗겨내지 않는 게 좋네요. 그 원래는 실 같은 거는. 사실 한약에서도 이게 귤 껍질을 진필해서 이게 약으로 쓰거든요. 네. 근데 그 껍질 쓸 때 그 하얀 껍질 자체가 두툼하게 있어서 그걸 자체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껍데기보다는 안쪽에 그게 좋기 때문에 사실 귤 먹을 때 그 보면 입에 자꾸 걸리고 하니까 그렇죠.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그 안에 있는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혈관의 저항력을 높여서 혈압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헤스페리딘. 네, 그래서 진피 자체가 이렇게 기를 돌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농약, 유기농. 오늘 팁을 하나 주시면 유기농 귤을 사시게 되면 그거 비싸잖아요. 다른 것보다. 그렇지. 그러면 유기농이. 절대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소금이라든지 식초에서 좀 세척을 해서 말려 놓으셔서 나중에 차로 일단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진피차. 네, 진피차. 귤피차. 그러니까 네네. 집에서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무농약 그 귤을 먹고 그러니까요. 껍데기를 말려서 약에다 넣거든요. 진피는 그 이기작용, 기체증이나 이런 데도 아, 도움이 좋죠. 되거든요. 기를 소화도 잘 이롭게 되죠. 하고 막힌 걸 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바짝 말리면 아무래도 곰팡이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 할 거니까 원래 진피가 오래 묵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한약재료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차로 우려내서 먹으면 소화 기능에 굉장히 좋고 이렇게 겨울철에 뭐 비타민에도 도움되니까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견과류 같은 경우도 실온에 이렇게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냉장고에서 있던 견과류를 거실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게 올려놓으시고 드시는 분들 계신단 아니, 말이에요. 저도 냉동했던 것들을 이제 자꾸 꺼내기가 귀찮으니까 실내에 두고 계속 이렇게 그렇죠. 먹었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철에 오히려 난방을 이렇게 하다 많이 보니까 그 상태에서 오래 두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국제암연구소가 간암을 일으키는 1군 위험 요소로 분류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콩이나 견과류에 피는 그 곰팡이가 간에 치명적이라는 얘기 예전에 들은 적이 사실은 있거든요. 제가 먹는 그 견과류에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시원한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놔두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문제가 이게 오히려 문제예요. 겨울철에 이제 네. 바깥이 조금 쌀쌀하니까 음식이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방심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먹다 보게 되면 그게 더 오히려 나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게 곰팡이가 핀 음식은 해당 부위만 이렇게 떼어서 먹어서는 안 되고요. 다 버려야 이게 돼. 이게 안쪽에 곰팡이 뿌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그 공기적으로 퍼져도 이렇게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지 안에 곰팡이 한 개 생겼다 그러면 다른 음식들도 오염이 됐다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어머니께서 아까우니까 요것만 그 드러내면 되지 생각하시는데 만약 곰팡이가 생겼다면 과감하게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안 먹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견과류도 하나가 그렇게 곰팡이 폈다면 다른 데 벌써 퍼뜨렸을 가능성을 거의 농후하기 때문에 그 봉지에 있는 건 거의 안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견과류든 네. 귤이든 좋게 먹으면 좋은데 견과류 같은 경우도 소화 기능이라든지 또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적당하게 먹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이왕 먹는 거 건강히 먹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견과류의 어떤 그런 좋은 지방 성분이 장이 예민한 사람한테는 변비나 설사를 야기하기 때문에 아까 적당량 먹는 게 훨씬 좋고 과유불급은 안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처럼 궁금한 이거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건강. 건강.